16세기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었던 오스만 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쇠퇴하고 말았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제국의 성장기에 보여주었던 웅대하고 역동적인 리더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술레이만 대제 사후 광대한 영토를 가게 되자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술탄들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술탄들의 권력은 약화되고 깊은 잠에 빠진 듯 정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비대해진 영토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예니체리 확대 등 관료제의 비대화를 불러와 결국 예니체리 군인들의 권력 남용과 반란, 피정복지에서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저항, 관료와 군부의 부패 등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발견하면서 동방무역 역할이 줄자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왕이 승계 문제점으로 인해 이 시기에 즉위한 술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어려 태후의 섭정이 필요한 군주가 많아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이룰 수 없게 되면서 서서히 정치는 부패하고 반면에 지방 세력이 강화되면서 반독립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 유럽의 군주들이 권력을 다지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유럽의 나라들이 대서양 개척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근대화되어 군사, 과학,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급성장을 거두면서 18세기부터는 서구에 의한 이슬람 세계 식민화가 가속화되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책으로 한번 보자. 자,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개혁. 방금 봤던 것처럼 외부적 요인이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었어. 외부, 바깥 외에, 내부, 오스만 제국 안에서. 자, 안에서부터 보면은 술탄의 권위가 약화됐다는 거 방금 봤었지. 뭐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고, 뭐 더 이상 뭐 정복 전쟁도 안 하게 되고. 자, 그래서 피지배 민족, 지배를 당한 민족이 피지배야. 지배를 당한 민족들이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독립을 하게 돼. 또 여기에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졌단 소리야. 술탄은 왕이야. 그래서 먼저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됐고 이집트가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 자, 독립은 완전히 벗어난 것이 독립이고 이집트는 자치권, 스스로 내가 그 땅을 다스린다. 간섭받지 않고. 마찬가지야. 똑같은 의미야. 독립이나 자치권 획득이나.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영토가 축소된다. 영토가 굉장히 넓었었는데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렇게 넓었는데 이제 이만큼 이제 축소가 되는 거야. 자, 외부적으로는 무역 중심지가 이동하게 돼. 무슨 말이에요?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한다. 자, 이 말 중요한 말이야. 무역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은 신항로 개척, 전에 배웠잖아. 신항로, 새로운 배가 다니는 길을 개척하게 돼.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그 전에는 여기 오스만, 여기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야, 바다. 이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야. 이렇게 오스만 제국인데 여기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의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유럽이 이렇게 해서 인도와 중국으로 가게 돼.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오스만 제국은.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 그리고 유럽은 18세기에 절대 왕정 시기였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하고는 정반대 상황이었지. 오스만 제국은 술탄의 권력이 약해졌고, 자, 다시 약해졌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이라는 것은
강대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스 독립 한번 알아보자. 19세기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열풍과 중앙 집권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스가 1821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리스 독립을 도왔고 낭만주의에 젖은 유럽의 청년들까지 그리스 전쟁에 참전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1829년 결국 그리스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갇혔던 뚝이 무너지듯 발칸반도 소수 민족들의 독립 열풍의 기폭제가 되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18세기 이래로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된 러시아가 뒤에서 이런 반란을 사주하고 지원하면서 독립전쟁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스 독립을 도운 대가로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가 독립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이집트 자치마저 허용하고 맙니다. 이후 프랑스가 알제리를,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차지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쳤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31대 술탄 압딜 메지트 1세는 급진적인 근대개혁 탄지마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개혁운동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하고요. 우리말로는 은혜개혁이라 합니다. 소시 국가 수립을 목표로 동생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갔지만 이 운동은 광대한 영토로 인해 국가 전역으로 전파되지 못했고 보수 기득권 세력과 열강들의 간섭과 반대 그리고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을 외채를 빌려 추진하다 보니 열강들의 이권 침략의 노골화 등으로 탄지마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보면서 또 하자.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위로부터의 개혁, 위에서부터 개혁을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고, 1839년부터 시작이 됐고, 자, 여기서부터 사건 순서를 좀 알아야겠다. 서유럽을 모델로 하여,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서유럽은 아까 절대 왕정,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졌던 곳이야. 그리고 이렇게 행정법률, 군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유럽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자, 유럽의 근대적, 근대, 지금은 현대야. 근자랑 가까울 근자야. 그래, 현재와 가까운 때, 자, 한 100년 전을, 100, 200년 전을 근대라 그래. 그래서 그 전에 것보다도 더 새로운 거, 그게 근대적이라 그래. 좀 말이 이해가 되나? 행정, 법률 이런 것들 여러 분야에서 이거 꼭 외울 필요 없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유럽의 근대적, 자, 그 구식적인 거 말고 새로운 것들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드하트 파샤. 자, 이 사람 보면 나올 건데 이 사람이 의회를 개설하게 되고 헌법을 제정하게 돼. 그래서 입헌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입헌 정치가 뭐예요? 입헌이라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입헌. 그리고 왕은 법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 왕도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의회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정치를 시행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보수 세력, 보수라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 그래서 그 전에 권력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새로 바뀌는 걸 싫어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새로 뭐 바뀌면은 내가 막 손해를 봐. 그런 세력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야. 또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자, 국가 재정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 그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 그래서 그 돈을 빌려오니까 이런 나라들한테 빌려오거든, 강대국한테.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나 돈 빌려줬으니까 개입을 하는 거야. 이런 데 개입을 해. 그래서 성과가 거의 없었다.
보자. 미드하트 파샤. 그러자 개혁가 미드하트 파샤 등이 1876년 쿠데타를 일으켜 술탄을 강제 퇴위시키고 압둘 하미트 2세를 즉위시켜 미드하트 헌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미드하트 헌법은 오스만 최초의 헌법으로 의회 구성, 삼권 분립 등 유럽식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던 혁신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877년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 오스만이 패배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몰리자 압둘 하미트 2세는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개혁의 상징 인물인 미드하트 수상을 처형하고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탄지마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잠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러시아와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게 먼저야. 패배하여 전제 정치가 부활되고 이 사람이 압둘이 의회를 해산하고 이 사람을 처형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 나 법을 안 지킬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전제 정치야. 자, 왕이 황제의 권한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전제 정치라 그래. 이게 전제 정치의 부활이야. 다시 한번 보자. 침략의 노골 화증으로 탄지마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개혁가 자, 여기 좀 넘어가고. 의회 구성 전쟁이 일어나 오스만이 패배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몰리자 압둘 하미트 2세는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개혁의 상징 인물인 미드하트 수상을 처형하고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탄지마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순서는 탄지마트가 먼저 이렇게 개혁을 했고, 탄지마트로 개혁을 했고, 다시 러시아와 오스만이 전쟁을 하면서 패배하게 되니까 전제 정치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이런 장교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청년 트리크당을 조직해. 그래서 무장을 봉기하여 이 전제 정치를 몰아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입헌 정치를 요구해. 이때 이 정치를 다시 요구하게 됐고, 헌법과 의회가 부활하게 되고, 다시 근대적 학교가 생기면서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한계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아랍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자, 극단적이란 말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소리고, 이 민족이 튀르크 민족주의, 자기들만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래서 아랍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아랍이란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데를 묶어서 아랍이라 그런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데, 그래서 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영토 대부분이 상실되고 청년 트리크당이 해체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더 크게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청년 트리크당의 활동 한번 보자. 전제 정치가 강화되자 1908년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단, 학생, 젊은 지식인들이 청년 투르크당을 결성하고 무장 봉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폐기된 미드하트 헌법을 부활시키는데요. 이를 청년 투르크당의 입헌 혁명이라 합니다. 압둘 하미트 2세는 폐위되고 청년 투르크당이 새로운 집권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정권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언론의 자유 등 근대적 정책을 실시하고 외세 배척 운동을 벌이는 등 오스만 제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 투르크를 강조하여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랍어나 슬라브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투르크어를 공용어로 강요하는 등
이민족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는 아랍 민족주의를 고려시켜 이들의 분리를 촉진시키게 되어 보편성을 추구했던 오스만 제국이 투르크 민족 국가로 축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경쟁을 벌이던 유럽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